본 교육 영상은 안산환경재단과 한국화학안전협회가 공단 내 외국인 및 내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과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동 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질안전보건 자료 이해를 설명드릴 한국화학안전협회의 정세연입니다. 목차로는 제1장 MSDS의 도입 및 제도가 있고요. 2장으로는 MSDS의 항목, 그리고 3장 MSDS의 활용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강의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안전사고는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추적해보죠. 추울 땐 방동제를 써야지. 이렇게 덜어졌으면 딱이겠는데? 자, 작업하러 오기 전에 빨리 먹집을 좀 놔야겠다. 아유, 추워. 다 된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런 방동제 경고 표시를 잊으셨네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방금 전 상황처럼 화학물질 용기뿐만 아니라 덜어 쓰는 용기에도 반드시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하죠. 경고 표지의 작성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아이고 허리야. 아유 잠깐 쉬어야겠다. 이거 웬 음료수? 박 씨가 놔두고 갔나 보네. 마침 갈증 났는데 잘 됐네. 경고 표지만 있었어도 이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화학물질 경고 표지 부착 안전 수칙. 화학물질 경고 표지 작성 방법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지키도록 합니다. 화학물질을 용기에 넣었을 때 반드시 경고 표지를 작성하여 부착하도록 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내용을 교육하도록 합니다. 안전수칙 준수,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MSDS의 도입 및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MSDS라고 불리는데요. 화학물질의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명서에는 유해성, 위험성, 그리고 응급조치 요령, 그리고 취급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설명된 자료를 통해 취급하는 근로자가 좀 더 예방하고 스스로 직업병에 대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입 배경으로는 유해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성을 알려줌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MSDS의 작성, 제공 의무 주체는요, 대상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공 방법으로는요, 대상 물질을 제공할 때 MSDS를 함께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메일이라든지 USB를 통해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MSDS상 기재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하게 양도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실험 목적에 의한 시약은 한글이 아닌 외국어로도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 밖에는 MSDS는 무조건 한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MSDS를 제공받은 자는 반드시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MSDS를 받은 자는 사업장 내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게시 비치 방법으로는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고요.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 공정 내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그리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MSDS의 구성은 총 16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72개의 세부 사항으로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두 번째는 유해성, 위험성,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네 번째는 응급조치 요령, 다섯 번째는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이 있고요. 여섯 번째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일곱 번째 취급 및 저장 방법, 여덟 번째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그리고 물리화학적 특성, 안전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법적 규제 현황, 그 밖에 참고사항 기타가 있습니다.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가 첫 번째로 있는데요. 여기에는 제품명과 그리고 제조자가 권고하는 사용상의 제한, 그리고 공급자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성과 위험성의 분류로 나눠지고요. 이 분류는 구분기호로 나눠지지만 구분의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큽니다. 그리고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문구가 있고요. 그리고 NFPA를 통한 그 밖에 유해성,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GHS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으로서 전 세계로 통일된 분류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을 유해성, 위험성을 분류하고 그리고 9개의 그림 문자를 통해 신호어를 알 수 있습니다. GHS에 의한 유해성 분류는요,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위험성은 16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인화성 물질이라든지 자연 발화성, 그리고 자기 발열성, 그리고 불반응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산화성 가스, 그리고 폭발성, 그리고 고압가스, 자기 반응성 물질, 금속 부식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위험성은 1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불이 타오르는 듯한 그림 문자 보이시죠? 이거는 인화성 물질을 나타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질이 타오르는 듯한 그림인데요. 이걸 통해 산화성과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산화성은 물질이 타들어가는 그림 문자로 되어 있고요. 폭발성 물질은 보시다시피 무언가 터지는 듯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고압가스, 그리고 자기 반응성 물질은 폭발 또는 인화성처럼 이렇게 폭발할 수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속 부식성 물질은 손이나 금속이 닿았을 경우 부식을 나타내는 그림 표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건강 유해성은 11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독성을 나타내는 듯한 그림 문자가 있죠. 이게 바로 호흡기라든지 변이성, 그리고 발암성, 생식 독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 유해성에도 피부라든지 눈에 자극을 주거나 손상을 일으키는 그림 문자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골바가지 같은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 그리고 피부 과민성, 경고를 나타내는 그림 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유해성을 나타낸 수생 환경 그림 문자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이 있고요. 이 경고 표지를 통해서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경고라든지 유해 위험성, 그리고 그림 문자를 통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나타내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이 있는데요. 화학물질명과 관옥명, 그리고 카스 번호, 그리고 함량이 있습니다. 화학물질명과 관옥명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각각 화학물질마다 물질은 같지만 다르게 불리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화학물질에는 식별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카스 넘버로 미국 화학회 카스에서 화학물질마다 붙인 고유 식별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스 넘버를 통해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입력을 하시면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UN 넘버는 UN에서 위험물에 부여한 4가지 숫자이고요. 그리고 KE 넘버는 한국에서 기존 화학물질 목록 번호로 규제물질 등록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유럽의 식별 번호가 있습니다. 함유량의 경우 고체나 액체는 중량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기체는 부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응급조치 요령으로는요, 화학물질이 누출이 되어 우리 몸에 튀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화학물질로 인해 폭발이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소화제와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그리고 화재 진압 시 착용할 개인 보호 장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으로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설명되어 있고요. 취급 및 저장 방법으로는 물리화학적 특성을 참고하여 물질을 구분 또는 구획하여 보관하는 데 있습니다. 노출 기준 및 개인 보호 장구에 대한 설명으로는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화학적 노출 기준에 대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적절한 공학적 관리, 그리고 어떤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공학적 관리는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적절한 환기 시설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노출되었을 경우 긴급하게 씻어낼 수 있는 세안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 같은 경우는 호흡기라든지 눈, 손, 신체를 보호하는 보호구에 대해 나와 있기 때문에 MSDS를 활용하여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물리화학적 특성으로는 물질의 기본 정보와 물질 특성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관이라든지 냄새, 그리고 냄새 역치, pH, 녹는 점과 어는 점, 그리고 끓는 점, 인하점, 그리고 증발 속도라든지 인하성, 그리고 인하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 그리고 증기압, 용해도, 증기 밀도, 비중, 그리고 분배 개수, 자연 발화 온도, 분해 온도, 점도, 분자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성과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pH가 있고요. 그리고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녹는 점과 어는 점,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로 끓는 점이 있고요. 인하점으로는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만큼의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최저 온도를 말하고요. 또한 인하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값과 하한값은 해당 물질의 기체나 증기가 이 범위 내의 농도로 공기가 혼합하면 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나타내는 증기 밀도가 있고요. 물질이 점화원 없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자연 발화 온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성과 반응성이 있는데요. 화학적 안전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과 그리고 피해야 할 조건들, 그리고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 화학 물질의 설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유해성 정보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독성에 관한 정보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생태 독성이라든지 잔류성 및 분해성, 그리고 생물 농축성, 토양 이동성, 그리고 기타 유해 영향이 있습니다. 폐기 시 주의사항으로는 사용하던 화학물질을 폐기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폐기 처리를 하여야 되는 사항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에 필요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UN 번호를 통해 위험성 등급을 나타내는데요. 이 위험성 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 현황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기타 외에 의한 규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자료의 출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이고요. 수산나트륨에 대한 기준입니다. 물질명으로 수산나트륨이라고 적혀 있고요. 4가지 식별 번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로 제조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샘플로 자료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는 양도 받을 시에 반드시 제조자의 공급자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해 위험성은 GHS에 대한 경고 표시로 유해 위험성 분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금속 부식성 물질이고요. 그리고 급성, 독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신호어로는 위험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에 유해 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으로 물질명과 간혹명이 같은데요. 수산화나트륨은 가성소다라고도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물질명이 다르게 표기될 수 있지만 같은 물질입니다.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나와 있는 카스 번호로 물질을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도도 나타나 있는 함유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이
나와 있고요. 폭발 화재 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으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에 대해 나와 있고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그리고 정화 또는 제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취급 및 저장 방법으로는 안전 취급 요령, 그리고 안전한 저장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는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 기준에 따라 국내 규정 또는 ACGIH 규정으로 나와 있고요. 적절한 공학적 관리, 그리고 개인 보호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물리화학적 특성으로는 외관, 그리고 냄새, 냄새 역치, pH, 녹는 점, 어는 점, 그리고 기타 등등 물리적 특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안전성 및 반응성으로는 화학적 안전성 및 유해 반응성의 가능성, 그리고 피해야 할 조건과 물질,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 물질에 대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독성에 관한 정보로는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그리고 건강 유해성에 대한 정보, 그리고 피부 부식성 또는 호흡기, 그리고 생식세포 변이 원성, 그리고 특정 표기 장기 독성, 그리고 기타 유해성 영향이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어류, 갑각류, 조류를 포함한 생태 독성이 있고요. 잔류성, 분해성, 생물 농축성, 토양 이동성, 기타 유해 영향이 있습니다. 폐기 시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폐기 방법을 활용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운송에 필요한 정보로 UN 번호 4가지 식별 번호로 나와 있고요. 법적 규제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MSDS 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동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MSDS의 항목별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저희 쪽에 질문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토대로 모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의 구분과 함량 정보, 그리고 일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카스 넘버를 알아야 할 경우에는요. 3번 항목을 활용해서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 화학물질을 취급, 사용, 저장하여야 할 경우에는요. 7번 항목과 8번 항목, 10번 항목을 활용해서 물질의 반응성을 참고하여 구분하여 적재 보관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었거나 화재 폭발로 일어났을 경우 5번과 6번, 9번, 10번, 12번 항목을 활용하여 누출 및 화재 폭발 발생 시에 초기 대응 방법이라든지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신속히 연락합니다. 작업자가 화학물질 취급 중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3번과 6번, 11번 항목을 활용하여 흡입 또는 접촉 물질 정보를 응급 조치한 내역을 병원에 전달합니다. 사용한 화학물질을 폐기할 경우에는 13번과 15번 항목을 활용하여 산과 알칼리를 구분하여 폐기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보관 중인 화학물질을 소분하여 보관할 경우에는요. 2번 항목을 활용하여 반드시 소분한 용기에도 경고 표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상 MSDS의 항목별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지금까지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이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